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최근 3월부터 맨발로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이라기보다 둘레길을 걷는 건데, 저희 동네가 저희 집에서 한 3분 거리에 봉화산이 있어요. 봉화산 둘레길이 한 4.2km인데 상당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르막도 있고 바위로 걷는 길도 있고 이렇게 매트를 깔아 놓은 길도 있고, 그래서 이 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 거의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 둘레길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난 3월부터 맨발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맨발로 걷기 시작한 건 지난 겨울부터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의 한 권은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이런 책이 있고요. 또 한 권은 온갖 병이 저절로 없어지는 맨땅요법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두 권을 사실 읽어보고 맨발로 걷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책으로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비로소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걷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발 아프지 않느냐, 다른 분들이 또 발 시리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경험으로는 발이 처음에는 약간 좀 시린 듯 한데, 걷다 보면 이제 발이 이미 익숙해져서 열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맨 처음에 따끔따끔해요. 발바닥에 잔돌 같은 게 이렇게 막 걸리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좀 걷다 보면 발바닥이 약간 감각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맨발로 걷는 걸 이제 상당히 집에 오면, 맨발로 나갔다가 집에 오면 대야에 물을 떠서 현관에서 발을 씻고 들어오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 상당히 건강에 좋다는 걸 제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기가 쉽지, 머리가 이해되지 않는 건 실천을 해도 한두 번 하다 그만둘 확률이 높아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 두 권을 읽었고, 이 책 두 권에서 비교적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왜 맨발 걷기가 암 환자에게 좋은지, 암 환자뿐만 아닙니다.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맨발 걷기가 정말 좋다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책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항상 정전기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도체, 이 전도체예요.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가 쌓이는데, 이 혈액이 흐르면서 서로 충돌을 하면서 몸 속에서, 우리는 밖에서 겨울에는 이렇게 어디 차문을 열 때도 따닥 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정전기가 발생하고, 옷에서도 정전기가 발생하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몸 속에 혈액이 흐르면서 서로 혈액끼리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과 구름이 부딪혀서 번개가 치듯이 몸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혈액과 혈액이 부딪히면서도 굉장히 많은 정전기를 발생시킨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름보다는 그것도 겨울이 더 심하게 더 많이 축적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전기는 어떤 우리 몸에 해악을 끼치는가, 내 몸에 쌓인 정전기가 내 몸에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잡념과 번민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약간 정신적인 부분도 있나 봐요. 정전기가 많이 쌓이면. 그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또 기억력이 감퇴된다.
또 알츠하이머, 뭐 기억력 감퇴는 알츠하이머나 치매의 또 그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활성산소가 증가된다. 우리 몸은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서 암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암 환자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다량으로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늘 먹는 거에서부터 호흡하는 거, 또 이런 심리적인 거 이런 걸로 많이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활성산소가 증가되고 이 몸속에 정전기가 많으면, 그 다음에 또 부종, 우울증, 노화를 촉진시키고, 또 대사증후군이 많이 생기고, 당뇨병, 아토피, 또 어디 결리는 현상, 이런 게 거의 몸속 정전기가 많은 원인이 된다고 이 책에 나옵니다. 맨땅요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발바닥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맨 발바닥이 땅을 밟았을 때는 이 땅은 접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우리 집을 지을 때도 사실은 땅 속으로 전기를 꽂아서 접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피뢰침의 원리도 하늘에서 이렇게 번개가 친 걸 피뢰침을 따닥 때리면 이게 바로 땅속으로 흘러버려요. 땅속으로 접지를 해놓지 않은 피뢰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속으로는 정전기가 언제든 전기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게 땅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피뢰침의 원리처럼 우리 몸도 맨 땅을 밟았을 때는 내 몸에 있는 정전기를 땅속으로 흘려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와의 접지를 하면서 몸속의 정전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땅으로부터 또 만약에 이렇게 정전기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자연전자를 공급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이 자연전자를 공급받으면 활성산소와 결합을 해서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원리도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알려진 항산화제 중에서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맨땅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다른 효과로 어싱 효과라고 합니다. 어싱. 우리 몸에서 어싱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래 어싱 때문에 또 무슨 제품도 많이 개발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저는 잘 때 어싱 매트도 이제 제가 친척에게 선물을 받아서 그걸 쓰고 있는데, 그것도 잘 때 몸속의 정전기를 빼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느 정도 빼주는지는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이걸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못 느끼니까 그냥 좋은가 보다 정도인데, 그 어싱 효과가 맨 땅으로 걸었을 때 최고의 효과를 낸다고 하니까, 꼭 어떤 이렇게 상업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내 발을 맨발로 땅을 걷는 거, 그게 최고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싱요법 외에도 또 지압이라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어싱과 지압. 내 몸의 정전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거와 발바닥이 맨 땅을 짚었을 때의 지압 효과. 그 두 가지를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 장기와의 상응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수지침을 배워보시면, 저는 옛날에 수지침을 좀 배웠거든요. 수지침하고 수지뜸 이런 걸 좀 배워서 했었는데, 이렇게 손바닥하고 발바닥하고 우리의 귀, 이 세 부분은 우리 몸의 장기와 상응점이에요. 그래서 손바닥의 어떤 부분이 위장을 나타내고, 발바닥의 어떤 부분이 위장을 나타내고, 귀에도 어떤 부분은 또 위와 상응점. 그래서 우리가 귀침도 있고 이렇게 수지침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상응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발로
저기를 걸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땅바닥을 걸으면 그 자잘한 돌, 또 뭐 저는 걸으면서 발바닥이 나무 뿌리를 이렇게 밟을 때도 좀 시원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발바닥 가운데 용천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무 뿌리를 확 밟으면 왠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위도 막 많거든요. 지나는 길에. 그러면 바위도 밟고 이 다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를 때마다 여기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이 지압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응점이 발바닥에 있는데 온 몸과 연결된 뭐 실제로 그걸 따지면 7,800여 개의 그 경혈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그냥 맨바닥을 걷다 보면 이 7,800개 경혈점을 다 자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압 효과도 엄청난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발바닥으로 맨 발바닥으로 걷는 게 그럼 어느 정도 걷는 게 그래야 효과적이냐? 이제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걸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1시간 40분 정도 매일 돌거든요. 4.2km의 그 산길을 1시간 40분 정도 돌기 때문에 적당하다. 그 정도면 적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이제 건강요법을 따라 하시는 분들도 조금 처음에는 발바닥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맨 발바닥으로 한 1시간 반 이상을 걷는 습관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어싱 효과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그걸 슈퍼어스라고 그래요. 그 가장 좋은 곳. 그거는 해변을 그것도 젖은 모래가 있는 부분. 젖은 모래가 있는 해변을 걸으면 이 모래는 소금물에는 상당히 전도체, 그러니까 전기가 잘 흘러가는 그 소금물 속에 그 도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정전기를 금방 빼준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실험한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금방 빼줄 수 있는 데가 바닷가에 그 젖은 모래를 밟으면서 걷는 거, 그리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노는 거. 바닷물 속에 어차피 몸을 다 담그기 때문에 더 발바닥만 이렇게 담그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바다에 들어가서 논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맨 땅을 계속 걸으면 우리 몸을 아프기 전의 상태로 되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시는 곳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바다가 멀어요. 근데 바다에서 한 3, 40분 떨어졌다면 매일 바다에 가서 걸을 것 같아요. 바닷가에 가서 좀 걸을 것 같은데 어디 여행을 가거나 바닷가 주변에 가면 반드시 바다에 들어가서 놀거나 조금 이렇게 놀기가 불편한 장소라면 그냥 맨발로 걷는 것도 굉장한 슈퍼 어싱이라고 하니까 그걸 꼭 기억에 놓으셨다가 저도 바닷가에 가면 맨발로 걸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환자들이 암 환우들이 시골에 가면 건강해진다 그런 예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공기나 먹거리나 이런 전반적인 게 효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접 텃밭을 가꾸면서 손으로 흙을 만지고 이런 게 우리가 발뿐만 아니라 손도 흙을 계속 만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싱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 책들은 그렇게 이제 어싱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런 효과도 작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골로 가면 그런 이제 시골로 나는 이렇게 도시에 병이 났으니까 시골로 간다 그렇게 하면 지금도 요양원 이런 데 가셔갖고 시골 요양원에 가서 요양을 하고 계신 암 환우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디 요양원
에서는 뭐 다 환자들이 제 유튜브를 본다고 막 이렇게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런 요양원 같은 데 가셔도 그냥 실내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텃밭도 좀 가꾸어 보시고 맨발로 걷기도 해보시고 이런 어싱 효과를 최대한 한번 누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내 정전기를 이제 제거하는 이 책 한 권에는 몸속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맨발 걷기고, 그 다음은 미네랄을 섭취해라. 이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도 몸속 정전기를 빼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네랄 섭취에서는 현미밥을 먹어라. 그 다음에 신선 채소를 많이 먹어라. 해조류, 어패류, 된장, 절임식품 이런 게 가장 좋다고 했고, 미네랄 중에서도 식물성 미네랄이 가장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맨발 걷기를 하는 동호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호회에서 하는 주장은 말기 암 환자도 맨발 걷기를 한 사람은 죽지 않더라, 살아남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 뭐 얼마나 많이 내 몸에 많이 퍼져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말기암 환자가 어떻게 해서든 살았다는 그 방법을 흉내내는 거. 그 중에 하나도 지난번에 제가 저것도 관장, 커피나 레몬으로 하는 관장도 말기암 환자가 살아난 방법이니까 따라 해보자 했는데, 마찬가지로 맨발 걷기도 한 3월부터 아마 10월, 11월까지는 맨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산에 얼음이 풀리면서 바로 맨발 걷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별로 막 춥다는 느낌 없었어요. 발은 처음에 약간 시렸는데 몸은 이제 계속 땀이 나고 열이 나니까 걷다 보면 그렇게 나중에 춥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아주 얼음이 어는 아주 추운 때만 피하면 거의 맨발 걷기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또 관장요법 이걸 꼭 좀 실천을 해보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관장요법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그거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장요법을 하실 때 누워서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변기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변기에 앉아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변기에 앉아서 관장 끝이 한 10cm 정도만 들어가도 물 900ml 정도가 다 들어가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누워서 하는 그런 번거로움, 누워서 해야 되면 또 화장실 바로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가족이 있을 때 불편함, 저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 거의 한 달 됐거든요, 한지가. 근데 이게 앉아서 해도 된다는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 실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레몬도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관장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누워서 안 해도 되니까 앉아서 한 10cm 정도만 들어가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말기 암 환자임에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요법을 흉내를 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